일부, 관리 대상 지정, 코드명 소피. 7. 갑부의 변덕, 혹은 가람의 장난. 하하하, 이거 아주 재미있는 친구로군. 남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내 혀는 굳어버렸고 몸은 돌처럼 딱딱했다. 남자는 성큼성큼 내 테이블로 다가와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내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와 독한 위스키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이봐, 친구.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요즘 세상에 당신처럼 배짱 두둑한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나. 나는 젊은이가 아니여. 그리고 배짱 같은 건.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 걸까. 그는 새로 가져온 와인을 자신의 잔관에 잔에 가득 따랐다. 짙은 포도 향이 코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식당 전체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다. 자자, 다들 여기 주목해 주시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소란스럽던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와 이 남자에게로 쏠렸다. 지배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남자 옆에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다. 이목이 집중되는 이 상황이 나는 죽을 만큼 끔찍했다. 오늘 내가 아주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소. 이 친구를 보아하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던 내 젊은 시절 말이야. 남자는 나를 보며 윙크를 했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친구가 아마 이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도 돈이 없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돈은 있지만 이 위선적인 세상에 한 방 먹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하하하, 어느 쪽이든 상관없소. 중요한 건 그 배짱 아니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내 계획이 저 남자의 입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가십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서 한턱 크게 쏘기로 했소.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팔을 활짝 펼치며 선언했다. 오늘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손님들의 음식값 내가 전부 계산하겠소. 다들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오. 이 젊은 친구의 용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곳은 내가 여는 작은 파티여. 안 돼. 임영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빛의 구슬을 부여잡고 절규했다. 그녀의 비명은 데이터의 흐름에 섞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망했어. 망했어. 내 첫 임무가 완전히 망했어. 소피의 불운 수치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대신 인지도와 호감도라는 이상한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왕 팀장님에게 보고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장난기 가득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다. 골 좋다. 신참. 누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그녀의 뒤에 바람의 정령, 가람 이비스듬이 서서 이쪽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모든 바람을 관장하는 임영관리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변덕쟁이였다. 가람 선배님, 여긴 어떻게는 무슨, 신참 하나가 도시 운수 시스템을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해서 구경 왔지. 근데 꼴을 보아하니 내 도움이 좀 필요했나 본데. 가람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가 손가락을 까닥이자 빛의 구슬 화면이 되감기며 방금 전 상황을 다시 보여주었다. 와인잔이 저절로 움직이던 바로 그 순간 화면을 자세히 보니 와인잔 주변의 공기가 아주 희미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선배님이 하신 짓이었군요. 짓이라니 섭섭하게. 조언이라고 해두지. 저런 인간들은 말이야. 그냥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더 큰 혼돈으로 덮어버려야지. 내가 저 갑부 양반 귓가에 살짝 속삭여줬거든. 젊은 시절의 치기 짜릿하지 않았나 하고 말이야. 하지만 이러면 임무는 실패해요. 대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누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가람은 어깨를 으슥할 뿐이었다. 영웅이 되든 말든 일단 체포되는 건 막았잖아. 그럼 된 거지. 안 그래. 그리고 이쪽이 훨씬 더 재밌잖아. 저 양반 표정 좀 봐. 세상 다 잃은 표정. 아주 걸작이야. 걸작. 가람은 다시 낄낄거리며 바람처럼 사라졌다. 누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시 빛의 구슬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를 위해 열린 즉석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낯선 갑부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젊은 시절 무용담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와인을 마셨다. 자, 한잔합시다. 당신 덕분에 오늘 아주 유쾌한 저녁이 되었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유일의 탈출 계획을 망쳤소. 나는 속으로만 대꾸했다. 이 지독한 파티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8. 영수증 대신 받은 박수. 파티는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르익어갔다.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들은 평소라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을 와인을 주문했고 디저트를 추가했다. 식당 안은 유쾌한 소음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나는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실패를 축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차가운 거리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축배를 들며 기뻐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다. 나는 갑부의 끝없는 무용담에 더 이상 맞장구 쳐주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이, 친구, 벌써 가는 건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지금 내 입을 열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아쉽군. 좋아. 다음에 또 인연이 닿으면 봅시다. 남자는 내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합류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지배인이 나를 막아서고 계산서를 내밀고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 아직 기회는 있을지도 모른다. 저 갑부가 변덕을 부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치는 거다. 제발 나를 막아줘. 나에게 돈을 내라고 소리쳐줘.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계산대 앞에 섰다.
지배인이 나를 보고는 황급히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아주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시는 겁니까, 손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님. 덕분에 저희 가게도 잊지 못할 밤을 보냈습니다. 감사라니. 내가 한 짓이라고는 당신네 가게에 수십만 원의 손해를 입히려 한 것뿐인데 내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지배인은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짭. 정적을 깨는 박수 소리가 텅 빈 식당 입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영수증이자 체포영장을 대신하는 소리였다. 나는 범죄의 대가로 징벌을 받으러 왔지만 영수증 대신 박수를 받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식당 문을 향해 걸었다. 문 밖으로 나서는 내 등 뒤로 직원들의 따뜻한 배웅 인사가 이어졌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십시오.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임영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패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가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서는 무슨 반성문 아니야. 어디 한번 보자. 대상 소피, 특이 개체, 갑부, 의돌발 행동으로 인해 사회 시스템 편입 시도 실패함. 단 1차 목표였던 구속 상태 진입 처지는 성공적으로 완수함. 흐하하, 이걸 보고서라고 쓴 거냐, 신참. 아주 문학 작품을 써놨구나. 시끄러워요. 선배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라니. 나는 오히려 꼬여가는 실타래를 풀어준 것뿐이라고. 아무튼 왕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깨질 준비나 단단히 해둬라. 가람은 다시 한번 유쾌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누리는 데이터 패드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의 찬 공기가 내 뺨을 때렸다. 몇 시간 전과 똑같은 거리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복잡하고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내 실패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마치 성공처럼 보였다. 젠장, 이게 아닌데. 나는 텅 빈 거리를 향해 나 자신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손에는 수갑 대신 사람들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나는 지독하게도 싫었다. 일부, 관리 대상 지정, 코드명 소피. 9. 팀장님의 한숨. 임영관리국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빛의 구슬은 소피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인지도와 호감도 수치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불운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운이 좋은 상태였다. 누리는 왕 팀장의 집무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작성한 가람의 놀림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마루 요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누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작게 속삭였다. 힘내라, 누리. 팀장님 지금 기압이 아주 낮으시다. 누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왕 팀장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으로 펼쳐진 데이터의 강물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부터 지독한 피로감과 분노가 느껴졌다. 팀장님, 저 누리입니다. 임무 보고를 위해 앉아. 왕 팀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누리의 어깨를 짓눌렀다. 누리는 그의 책상 앞 딱딱한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보고서는 읽어봤다. 한참의 침묵 끝에 왕 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누리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늪처럼 아무런 감정도 비추지 않고 있었다. 누리 요원, 자네에게 내린 임무가 뭐였지? 관리 대상 소피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유지. 더 나아지게도, 더 나빠지게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자네가 한 짓은 뭔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송곳처럼 누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는 그저 그가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 결과가 뭔가? 도시 전체의 얼굴이 알려진 영웅을 만들어놨어. 이제 우리는 저 양반에게 더 이상 어설프게 개입할 수도 없게 됐다고. 모든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 왕 팀장은 책상을 손으로 쾅 하고 내리쳤다. 빛으로 이루어진 책상 표면이 파문을 일으키며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람 선배님이 가람이 녀석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그놈은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문제는 자네다, 누리 요원. 자네는 현장 요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잊었어. 감정이입 금지. 우리는 대상을 동정하거나 구원하려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저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품일 뿐이야. 자네의 그 어설픈 동정심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 누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턱 끝에 맺혔지만 차마 흘리지는 못했다. 왕 팀장의 질책은 아팠지만 전부 옳은 말이었다. 왕 팀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 깊은 한숨과 함께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 다시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졌다.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자네 탓만은 아니겠지. 저 양반의 불우는 원래부터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니까. 가람이 녀석이 개입한 것도 그렇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보고서는 다시 올려. 내가 불러주는 대로. 누리가 고개를 들자 왕 팀장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위기 상황 1단계. 관리 대상의 돌발 행동 발생. 현장 요원의 신속한 판단과 외부 조력자, 코드명, 바람, 위 협조 아래 강제 선행 유도를 통해 위기 상황 처리 완료. 라고. 네, 못 들었나. 그렇게 올리라고. 일단 이번 일은 이렇게 덮는다. 하지만 명심해, 누리 요원. 다음은 없어. 한 번만 더 자네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임무를 망치면 그땐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님. 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송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왕 팀장은 그녀를 질책했지만 결국 그녀의 실수를 덮어주었다. 그는 차가운 시스템의 부품처럼 말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어쩌면 팀장님도. 누리는 집무실을 나오며 왕 팀장의 지친 뒷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는 도시의 부름과 싸우는 것이 한 명이 신참 정령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12차 시도, 쇼윈도를 향한 분노. 젠장. 나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내 코끝에는 값비싼 와인 향이 맴도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것도 아주 습관스럽고 화려한 방식으로.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 와인잔, 그 갑부의 변덕.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텅 빈 거리.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내 등 뒤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좋아.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존을 방해하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지. 내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1차 시도는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았다. 내 연기는 타인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었다. 다음번에는 그 어떤 해석의 여지도 없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다.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순수한 파괴 행위.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향했다. 밤이 깊었지만 거리의 상점들은 저마다의 불빛을 뽐내며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명품 매장의 거대한 쇼윈도였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통유리 너머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가방과 구두, 보석들이 조명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뽐내고 있었다. 바로 저거다. 저 오만하고 아름다운 유리를 깨부수는 거다. 어떤 변명도,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범죄. 수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터였다. 이 정도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은 즉시 출동할 것이고 나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이제 무기만 있으면 되었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인도를 보수하고 남은 듯한 길가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보도블록 조각들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각지고 손에 잡기 좋은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돌의 무게가 아니었다. 내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무게였다. 나는 다시 쇼윈도 앞으로 다가섰다. 심장이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행을 앞둔 자의 비장한 흥분이었다. 이 위선적인 유리창을 깨부숴주마. 나는 나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쇼윈도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저 오만한 세상의 심장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돌은 내 손을 떠나 어둠을 가르며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2차 시도. 내 외침 없는 분노가 마침내 이 도시에 상처를 입히려 하고 있었다. 일부, 관리 대상 지정, 코드명 소피. 10일, 가람의 궤적 수정. 돌멩이는 내 손을 떠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분노가 되었다. 이제 곧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 위선적인 도시의 밤을 산산조각 낼 터였다. 성공이다. 이번에야말로. 안 돼. 임영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빛의 구슬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소피의 손에서 돌멩이가 떠나는 순간 그의 붉은 수치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재물송배라는 명확한 좌표가 찍히자 시스템이 그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구속 상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어떻게, 팀장님은 다음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걸 막아야 해. 누리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는 돌멩이의 경로를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운명의 벽을 세우려 했다. 그녀의 주변으로 희미한 빛의 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아 어떻게든 저 돌을 멈추거나 떨어뜨려야만 했다. 어이, 신참.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나른하고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바람의 정령, 가람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기댄 채 흥미롭다는 듯이 빛의 구슬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람 선배님, 여긴 어떻게, 쯧쯧, 그렇게 힘만 줘서 막으면 어떡해. 저 양반이 바보야. 자기 눈앞에서 돌이 뚝 떨어지면 이건 도시 정령의 짓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거 아냐. 그럼 더 꼬인다고. 가람은 혀를 차며 누리가 모아둔 힘을 손짓 한 번으로 가볍게 흩어버렸다. 누리는 울상이 되어 매달렸다. 그럼 어떡해요. 이제 곧저 유리창이. 걱정 마. 구경이나 하라고. 가람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그는 빛의 구슬을 향해 손가락을 까닥이며 누리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이, 신참. 돌멩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 양반의 분노는 그대로 살려둬야지. 그걸 그냥 막아버리면 재미없잖아. 방향만 살짝, 아주 살짝만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람이 허공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그 순간, 지상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의 흐름이 바뀌었다. 도시의 빌딩 사이를 흐르던 고요한 밤바람이 갑자기 위지를 가진 생물처럼 허공을 날아가던 돌멩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내 손을 떠난 돌멩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물길을 만난 것처럼 그 궤도를 기묘하게 비틀고 있었다. 쇼윈도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던 돌이 옆으로 살짝 미끄러지듯 방향을 틀었다. 저건 말도 안 돼.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움직임이었다. 뭐야, 대체. 내 입에서 넋 나간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분노가 담긴 돌멩이는 이제 쇼윈도가 아닌 그 위쪽 어두운 건물 외벽의 낡은 간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유리 파열음은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먹먹하고 시시한 소리일 뿐이었다. 또 실패했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는 완벽했는데. 대체 누가, 무엇이 이토록 집요하게 나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인가.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때? 완벽하지? 상황실에서 가람이 위기양양하게 말했다. 누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빛의 구슬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와, 단순히 막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야. 저 양반의 악의를 이용해서 더 재미있는 선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베테랑의 방식이라고. 알겠나? 신참. 네, 알겠습니다. 누리는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가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가람의 재미있는 선회가 이제 막 상상도 못할 더 큰 소동의 서막을 열었다는 사실을. 12. 의도치 않은 소매치기 검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멍하니 간판을 쳐다보고 있을 때 바로 옆 어두운 골목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누군가 뛰쳐나왔다.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남자. 그의 손에는 방금 길 가던 행인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손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울부짖으며 쫓아나왔다. 도둑이야.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소매치기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충격을 받은 낡은 간판의 철제 장식 하나가 끽 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위험해. 내가 소리치기도 전에 묵직한 철제 장식은 정확히 소매치기의 앞쪽 바닥으로 떨어졌다. 쾅! 요란한 소음과 함께 철제 장식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소매치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손에서 손가방이 멀리 날아갔다. 넘어진 그는 고통스러운 뒷다리를 붙잡고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명품 매장의 쇼윈도를 깨려 했다. 내 의도는 분명한 파괴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내 분노는 정체 모를 힘의 개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범죄를 막아버린 것이다. 세상에, 저분이 돌을 던져서 도둑을 잡았어요. 가방을 도둑 맞았던 여자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그제야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나를 향해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내 혀는 또다시 굳어버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이 상황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 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체포되어야 한다고. 영웅이 아니라.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파괴자가 되려다 얼떨결에 다시 한번 영웅이 되어버렸다. 이 지독한 세상은 나에게 범죄자가 될 자유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흐하하하. 임영관리국 상황실은 가람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배를 잡고 구르며 빛의 구슬에 펼쳐진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봤냐? 신참. 봤어. 저 양반 표정.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못 끊는다니까. 누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람의 방식이 천재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친 짓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선배님, 이러면 소피 씨는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개입하기 더 힘들어질 텐데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저 양반이 다음에 또 무슨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감옥에 가려고 할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아낼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아. 가람은 누리의 어깨를 툭 치며 윙크했다. 누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그녀의 첫 현장 임무는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소매치기는 연행되었다. 손가방을 되찾는 여자는 내게 다가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저 어두운 곳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경찰관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대단하십니다. 용감한 시민 표창이라도 추천해드려야겠군요. 잠시 서에 가서 진술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술. 내가 무슨 진술을 해. 나는 저 유리창을 깨려던 예비 범죄자라고.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나의 2차 시도는 1차 시도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단순히 이 도시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변덕스러우며 도무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